안녕하십니까. 통일나우의 박수연입니다. 한 주간 통일 소식 브리핑에서 전해드립니다. 지난 23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주재로 이산가족 초청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이산가족과 오찬을 하며 함께 슬픔을 나누고 위로하는 자리였습니다. 황 권한대행은 이산가족 문제의 역사적 무게를 잘 알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통일부는 지난 23일 2017 정책자문위원회 전체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대회의실에서는 관계자 60여 명이 참석해 한반도 정세를 바탕으로 대북 정책 방향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모든 분과가 참여한 이번 회의는 5년 만에 열린 자리로 통일부 당국자들이 정책에 관해 보다 넓은 시야를 갖고 소통하는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지난 24일 홍영표 장관의 주재로 제1차 북한 인권 증진 자문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회의에서는 통일부의 북한 인권 증진 계획을 수립하고 북한 인권재단과 북한 인권기록센터 운영에 대해 자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통일부는 앞으로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를 개선하도록 제도의 기틀을 다질 계획입니다. 지난 28일 홍영표 장관이 민족 대명절인 설을 맞아 제33회 망향경모제에 참석했습니다. 망향경모제는 실향의 아픔을 겪고 있는 이산가족들을 위로하고 통일을 기원하고자 마련된 자리입니다. 이날 홍 장관은 우리 사회가 이산가족의 아픔을 공감하고 분단의 고통을 해소하는 데 온 마음을 모을 것이라며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북한에서 남한으로 오는 길은 가장 가까운 길이면서도 또 가장 먼 길이기도 하죠. 탈북민의 생명을 건 탈출. 그 고난의 시간을 그린 연극 한 편이 많은 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어떤 연극인지 한번 만나보시죠. 최근 탈북민을 소재로 한 예술 작품들이 자주 소개되고 있습니다. 때로는 남북 문화 차이로 인한 해프닝을, 때로는 탈북민의 애환을 그리기도 하는데요. 여기 고난의 탈북 과정을 그린 연극 한 편이 있습니다. 내 주위의 탈북민들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만든 작품. 탈출 날숨의 시대, 함께 감상해 보실까요? 지난달 경기도 구리에서는 2017년을 여는 예술축제가 열렸습니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하는 경기공연예술페스타는 경기 지역의 17개 문예회관과 공연장 상주단체가 참여해 시민들에게 양질의 공연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올해는 이 축제에서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할 연극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연극인지 알아보러 간 곳은 바로 지하연습실. 공연을 앞두고 배우들이 한창 열심인데요. 니들은 그냥 어디 딴데 앞치마 두르고 김밥 파는 데나 국수집 모이는 데로 봐. 이렇게 사교계와 엔터테인먼트 세계는 안 어울려, 알겠니? 우리 꼭 남한에서 예술인으로 성공해서 아버님 모셔오고 싶어요. 낯선 사투리가 들리는 걸 보니 왠지 북한을 배경으로 한 연극 같죠? 이 연극, 어떤 연극일까요? 지금 저희는 탈출 날숨의 시간이라는 공연을 연습 중인데요. 북한 이탈 주민 분들을 인터뷰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만든 연극이고요. 이제 초반 40분 동안은 북한을 탈출해서 남한으로 오는 과정을 그리고 그다음에 나머지 40분 정도를 이제 남한 생활을 그리는 그런 내용이고요. 이 작품은 이미 국립극장에 올려져 많은 반향을 일으키기도 했는데요. 특히 지난해 올해 최우수 예술가상을 수상했던 스타 연출가 고선웅 씨가 참여해 더욱 화제가 됐습니다. 저녁 7시 공연장은 관객들로 붐비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공연장이 갑자기 북적이는 데는 아주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탈북민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문화적으로나 약간 소외되어 있던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게 사실인데, 그런 분들에게 좀 문화적인 어떤 기회를 좀 제공하고 싶었고, 뭐 특히 주제가 탈북민에 대한 이야기니까 어떤 끝나고 나서 연출과 배우들과의 대화 시간을 통해서 좀 더 탈북민들의 삶에 대해서 좀 더 심도 깊게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연극이 시작되자 배우들이 아무 말 없이 뛰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숨거나 달리거나 이 둘 중 하나밖엔 할 수 없습니다. 연극은 약 40분 동안 대사 한마디 없이 오로지 행동으로만 그들의 목숨 건 탈출기를 표현합니다. 저희가 제일 앞부분에 탈출하는 과정을 담은 그 45분 동안 대사 없이 뛰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장면이 뭐 고스란히 탈출하는 탈북민들이 탈출하는 과정을 고스란히 담아내지는 못했겠지만 또 최대한 저희가 뭐 긴장감 그런 거를 살리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저희 단원들끼리 뛰고 구르면서. 이 사람들이 정말 어렵게 넘어온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너무 가볍게 받아들이잖아요. 그거를 좀 정말로 잘 긴박하게 우리가 열심히 애를 써서 넘어오는 장면을 위해서 되게 노력을 했어요. 우리 미선이는 뮤지컬 배우 할게요. 뮤지컬? 그게 뭔데? 연기하면서 노래하는 거야? 난 또 뭐라고? 별거 아니네. 그럼 언니는? 우리 언니는 무용을 잘 춰. 야, 고저 춤추고 노래하는 자매들이고. 오로지 자유를 찾아 떠났던 길고 긴 여정. 남한이 가까워올수록 그들의 가슴에는 희망이라는 두 글자가 점점 커져갑니다. 힘든 과정을 거쳐서 왔어. 그런데 대한민국이란 나라에서 그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그 겪을 수밖에 없는 또는 겪게 되는 그 또 상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꼭 저곳을 가고 싶어서 저기 가면 행복할 줄 알았어. 근데 막상 가서 보니까 또 행복하지가 않은 거야.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도 반성을 좀 하고 같이 어떻게 하면 사이좋게 잘 살 수 있을까, 우리나라를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나라로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걸 생각할 수 있는 이야기거리를, 그러니까 생각거리를 주는 그런 연극이요. 이 연극의 주인공인 탈북민 자매 미영이와 미선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장기를 살려 예술인이 되고 싶었지만 그들에게 주어진 현실은 술 취한 사람을 상대하는 밤무대뿐이었죠. 뭐하는 거야? 너 미쳤어? 좋아할 때가 내 엉덩이를 못좀 만졌단 말입니다. 기분 좋으면 같이 하지. 연극은 남한의 낯선 문화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탈북민들의 애환을 아주 사실적으로 그립니다. 통장 어디 있어? 돈 어디다 쓴 거 아니지? 아이 시려워. 일어나봐. 언니한테 얘기 좀 해봐. 통장 어디 있어? 아이 시려워. 통장 어디 있냐고! 같은 사회를 살아가지만 전혀 다른 삶의 모습. 연극은 자매의 모습을 통해 탈북민들의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고 끝을 맺습니다. 딱 반년만! 딱 반년만! 우리 국경 넘을 때 생각해봐! 산 넘고 계속 넘다 보니까 결국 남한까지 왔잖아? 이번만 눈 딱 감고 넘어보자, 언니! 어차피 저는 통일이 될 거라고 믿고 저는 통일을 바라는 사람입니다. 매우. 그래서 그런 준비를 할 때 저 사람도 우리하고 똑같은 핏줄이 있고 똑같은 사고와 똑같은 꿈, 이제 아까 그 뮤지컬하고 노래하고 춤추는 그런 꿈을 갖고 있고 무용수가 되고 싶어하는 이런 꿈들을 가지고 있는 똑같은 사람이구나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조금은 어려운 주제였지만 연극을 보고 난 아이들 역시 탈북민들에 대한 생각이 조금은 달라진 듯합니다. 탈북민을 볼 때는
그 똑같은 우리나라 민족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탈북민이라서 다 북한인들처럼 막 그냥 성격이 나쁠 줄 알았는데 그런 건 아니어가지고 참 다행으로 생각하고 빨리 북한하고 우리하고 통일해서 오래오래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탈북민에 대해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준 연극. 앞으로도 이런 예술 작품을 통해 탈북민을 향한 보이지 않는 마음의 거리가 부디 좁아지길 바랍니다. 오늘 통일의 뿌리에서는 백성을 사랑하는 애민 정신으로 한글을 창제하고 부국강병을 이룬 왕. 우리 국민이 존경하는 인물 1위죠. 세종대왕을 만나봅니다. 우리 문화가 가장 화려하게 꽃피었던 시기. 눈부신 과학의 발전으로 부국강병을 이루었던 시기. 하여 이 땅의 백성들 모두 태평성대의 풍요로움을 느꼈던 시기가 있었으니 오늘 통일의 뿌리에서는 나라의 기틀을 갖추고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왕, 세종대왕에 대해 알아본다. 광화문 광장에 세워진 세종의 동상을 살펴보면 그의 왼손에 책 한 권이 쥐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책의 정체가 무엇인고 하니 바로 훈민정음 해례본. 훈민정음 해례본은 한글의 창제 이유와 글자를 만든 원리가 설명되어 있는 일종의 해설서이다. 당시 세종은 양반들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집현전 학자들과 함께 밤낮으로 연구한 끝에 한글을 창제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 한자로는 서로 통하지 않으니 어리석은 백성들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제 뜻을 나타내지 못할 사람이 많다. 이를 위해 새로 28글자를 만드니 사람마다 쉽게 배우고 익혀 쓰기에 편하게 하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우리의 글자가 없어 중국의 한자를 문자로 사용해왔다. 그래서 입으로는 어머니, 엄마라고 하면서도 글로는 뭐라고 읽는 등 말과 글자가 달라 불편함이 컸는데 이에 세종은 양반 천민 할 것 없이 백성이라면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언어를 만들고자 한 것이다. 이런 배경으로 탄생한 한글은 지혜로운 사람은 아침나절이 되기 전에 이를 이해하고 어리석은 사람도 열흘 만에 배울 수 있다고 할 정도로 쉽고 과학적이다. 한글 창제뿐만 아니라 조세제도 개혁, 과학문화의 발달 등 백성을 위한 올바른 정치를 펼쳤기에 세종대왕은 오늘날까지 한국인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 사랑받고 있다. 그렇다면 북한에서는 세종대왕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북한은 범건국가 왕들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좋게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역사 교과서에도 개별적 왕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글을 싣지 않습니다만 단지 세종대왕에 대해서는 조선 역사 교과목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조선조 27명의 왕들 중에서 제일 현명한 임금이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훈민정음을 조선민족의 자랑이라 일컬으며 한글을 창제한 세종대왕을 존경하고 있다는 것. 우리 민족은 훈민정음과 같은 가장 과학적인 문자에 기초한 조선어를 가지고 찬란한 민족 문화를 더욱 꽃피울 수 있었습니다. 특히 한글에 대한 자부심이 나만 못지않음을 알 수 있다. 하기에 어느 한 나라의 대학 교수는 조선글은 조선민족이 받는 하늘의 축복이라면서 특이한 상을 제정하게 한 세종대왕이 혹시 외계인이 아닌지 모른다라고까지 찬사를 덧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1월 15일은 북한의 한글날 격인 조선글날이었습니다.
남한은 10월 9일 한글이 반포된 날을 기리지만 북한에서는 창제된 날을 기리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에서는 한글이라는 말이 존재하지 않고 조선말 그리고 여전히 훈민정음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1월 15일을 조선글날 또는 훈민정음 창제일이라고 하여 한글 창제를 기념하고 있습니다. 한글이 반포된 날을 기념하는 남한과 달리 북한에서는 훈민정음이 창제된 세종 26년 1444년 양력 1월 15일을 훈민정음 창제일로 지정해 기념하고 있다. 세종, 고은, 바람인다, 바람이라고 쓴다. 물결인다, 물결이라고 쓴다. 하늘이라고 쓴다. 쓰자마자 하늘 푸르다 못해 또 푸르다. 세종, 어디서나 언제나 그이는 나의 말이다. 나의 글이다. 나의 3000년이다. 500여 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우리 민족이 존경하는 세종대왕. 통일 한국에서 아름다운 우리말이 꼽히는 그날을 기다린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통일나우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